사실 이제 뭐 해리스의 정책은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 1.0 그리고 바이든의 2.0에 이어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 3.0의 시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19년 말에 채택했던 정면 돌파전, 그 다음에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계속 유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도 다시 이제 그 셈법을 다시 이제 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그 이해 부족, 처음에는 행정부랑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제네바 북매담 때는 쭉 했는데 의회를 이제 1994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버리니까 중요 공국이 다 막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북한이 채택한 게 살라미 전술인데 그 이후에 9.19 군사합의라든지 9.19 그 공동성명이라든지 1.3 합의 과정에서 보니까 또 일본이 껴가지고 일본이 또 이제 중요 공급을 20만 톤 안 준다고 그러면서 협상이 지연되는 이런 여러 차례 과정.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하노이 회담의 결렬 과정에서는 국무부를 설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백악관이라든지 재무부라든지 국방부 이런 데서 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관철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2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린 기회창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 표정 관리를 굉장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네들이 트럼프 시대를 환영하는 듯이 보인다거나 뭐 이럴 경우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더 신중하고 아까 신부님이 얘기하실 때 북한에서 보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아마 공식 출범할 때까지 굉장히 좀 자제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들을 굉장히 주목하지 않겠나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하는 네오콘들이 퇴조하고 아주 우리가 뜻밖의 인물들 루비오 사무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시오니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이단아들 이런 미국 정부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당분간은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각에서는 뭐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갔을 때 당시 북한 관계자들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민주당이나 지금 식으로는 국힘당이나 둘 다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누가 돼도 관계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접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의 당선을 환영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손을 내밀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흐름이 굉장히 북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심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주의에 대한 이해, 설명 이 부분이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북쪽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북쪽 내부에 김정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다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속에서 향후에 이제 남북관계 대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국가론, 두 민족론 그 속에서의 해외 동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북쪽 내부에서 아직 원칙만 있고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